안녕하세요, 비트짱입니다. 82K부터 83K까지 롱포지션을 분할 익절을 계속 다 하면서 끌고 가며 최종적으로 전량 다 익절을 하였고, 보시는 것처럼 저항 구간마다 계속 분할로 익절을 하면서 쭉 추세를 다 먹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날짜에 총 99,000불을 최종적으로 익절을 하면서 이번 롱포지션 관점은 최종적으로 10만 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. 이번 롱포지션은 꽤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긴 하락이 나와주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해야만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말씀드렸던 내용이 100% 다 맞아떨어지면서 저 또한 큰 수익을 거뒀고,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 또한 좋은 수익권을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의 채널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양방향 가능성을 제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. 명확하게 제가 제 돈으로만 매매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와 매매 복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. 따라서 양산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보다 질 높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82K부터 이 93K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을 보며 쭉 끌고 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제자에 전량 다 익절을 하였고, 현재 다시 매수 구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과 매물대 구간을 또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곳이 이 85,300 구간이었습니다. 이 구간은 단기적 매물대 구간과 21일선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이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구간을 리테스트 해주고 저항이 지지로 손바뀜이 되면서 그 뒤로 추세가 이어졌던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 이동평균선 배열이 다 깨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매 셋업을 잡아야 합니다. 자, 이 매물대에 대해서 강의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만 오늘 브리핑에서는 간단하게만 다뤄볼게요. 매물대란 요즘 유행하는 매매 기법이죠. FVG, ICT랑 똑같은 말입니다.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저는 쉽게 해석을 해서 저만의 기법으로 변형을 시킨 것이에요. 자,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단기적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85,300에 대한 구간이 저항 구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해당에 대한 구간을 계속 뚫지 못하고 비벼주다가 장대봉으로 뚫어주면서 매물대가 손바뀜이 되었죠.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지지로 손바뀜이 되는 게 리테스트 구간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고 저항이 지지로 된 손바뀜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이거를 오더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매물대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이동평균선을 대입하는 것이에요. 자, 보시게 되면 해당에 대한 구간에서 21일선에 대한 리테스트 값이 형성되었습니다. 그러면 매물대랑 이평선이랑 같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리만 노리는 게 가장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. 왜냐하면 선물 트레이딩에서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진입가 산정을 잘 해야 합니다. 내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, 이런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자, 그리고 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장대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. 이게 곧바로 추세에 대한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설프게 뚫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장대봉으로 뚫어주면서 여기에 대한 이 저항 구간을 지지로 손바뀜이 된 구간,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60일선에 대한 저항을 못 뚫고 쭉 내려오다가 60일선을 장대봉으로 뚫어주었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부터 추세가 전환되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어제 날짜에 이 60일선을 장대봉으로 또다시 이탈을 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이 완전히 다 깨진 것이고, 이제부터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이 역배열로 바뀌면서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날짜에 롱포지션을 전량 다 익절을 하고 또다시 매매할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매할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현재의 구간에서 매물대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를 확인해 보시면 이 84K에서 동일하게 지지 구간을 형성시켜 주었습니다. 그런데 꽤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84K에서 4시간봉 종가 마감을 2번 지지해 줬습니다.
그러니까 단기적인 쌍바닥 구간을 형성시켜 준 것이죠. 그리고 나서 어제자에 나와준 이 단기적 하락 구간을 다시 되돌린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로만 놓고 보기에 여기서부터 다시 추세가 이어나갈 수 있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왜냐하면 근거가 너무 빈약하니까요. 그냥 단기적으로 매물대 구간이 형성된 것이지 여기가 유의미한 지지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저 또한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 추세를 먹기엔 역부족이라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롱 포지션을 매수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이동평균선과 대입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 7일선에 대한 지지를 맞아 주었고 21일선은 위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이 완성되어야 하냐면 21일선이 더 내려와 줘야 합니다. 더 내려와 주고 7일선에 대해서 21일선은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때랑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. 7일선과 21일선에 대한 배열이 완성되고 60일선을 돌파하였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지금 21일선이 위에 있죠. 그런데 각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. 21일선이 더 내려와 주고 7일선이랑 크로스가 되어서 안착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60일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나와주게 될 것입니다. 지금 다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120일선도 아래 꺾이고 있고 60일선, 21일선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다 3K 안에 모이고 있기 때문에 곧 큰 거래량이 터져줄 것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보시고 배열이 완성되는 것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. 이게 처음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이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. 당연한 겁니다. 그런데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60일선은 위로 뻗어져 있고 21일선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21일선에 대해서 더 내려와 주고 7일선이 올라타줘서 크로스가 될 때 매수한다. 이때처럼.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왜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냐면 이 매물대가 너무 빈약합니다. 4시간 봉에서 추세가 다 뚫려 있고 여기서 60일선도 뚫지 못하고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이고요. 다시 롱을 잡으려면 이 60일선을 다시 재돌파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이 85,300 구간에서 잡았던 이 구간처럼 급락이 나와주고 7일과 21일선이 크로스가 나와주어야만 상승세가 나올 수 있구나. 그러면 이 배열이 완성될 때까지는 매매를 쉬어야겠구나. 이것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에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관점이랑 타점은 아예 다릅니다. 저 또한 상승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고 눌리면 롱 포지션을 잡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타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. 내가 매수하자마자 오를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야 해요. 제가 82K에서 처음에 롱을 잡았고 85K 구간에서 한 번 더 롱 포지션을 체결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명시드렸던 것처럼 이 배열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지금 이 차트는 굉장히 불안한 차트입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맞아주고 꺾여준 자리이고 그 다음에 아래 지지 구간을 형성시켜줄 매물대 구간이 탄탄하지가 않아요. 지금은 84K에 대해서 단기적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꺾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은 이 81K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배열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큰 거래량이 터져서 맨 아래 하단부까지 찍어주는 거를 기다려야 합니다. 이 매물대가 형성되는 구간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보자면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해당에 대한 구간에서 저점인 것 같아서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 롱 포지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. 물론 추격 숏도 들어오겠죠.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털어내기 구간을 하다가 깊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. 과거에서도 똑같이 21일선을 못 넘겼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 주었고 21일선에 대한 저항이 지지로 손바뀜이 되니까 상승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구간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기다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방향에 상관없이 똑똑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내용들로 라이브 방송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의 실시간 거래 내역을 매번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. 트레이딩은 정말 공부의 싸움이고 자리를 기다려야 합니다. 무분별하게 매매수를 늘리고 무한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버티기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계좌는 계속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
자, 오늘 영상이 꽤 길었습니다. 당장 이 비트코인에 대한 타점을 말씀드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셨을 거고 누군가에겐 지루하셨을 겁니다. 다만 정말 돈을 벌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매매할 자리를 꼭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외에 후속 브리핑은 여기 매매기록 채널에 계속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.